이 시간에는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의 모임을 하는데, 제가 전역하고, 전역한 20, 30대, 20대 해병들, 군대에서 제대한, 또 30대, 요 정도까지는 중대 모임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전역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한 40대 중반, 40대 초반쯤 되면은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엄청 보고 싶고, 그래서 아르마리로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중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중대는 중대 모임을 제가 40대 초반 정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모임을 한 기간은 한 15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대 모임을 할 때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하는 얘기들이 있죠. 군대 있을 때의 어떤 사건, 에피소드 그런 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체험한 사건은 아니고, 제후 선임들이 체험한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무장공비가 사살이 되고,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사살되지 않은 생존한 무장공비가 있는지 무장공비를 잡으러 갔었던 얘기, 그리고 잡으러 가서 무장공비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잡으러 가서 있었던 그런 사건, 좀 재밌었던 얘기거리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가 83년도인데 83년 여름, 저는 84년 겨울에 12월 달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83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랑 군대 생활을 한 위에 선임들이 그때 당시의 얘기를 해주죠. 자기들이 상병이나 일병이었을 때, 그러니까 쫄병이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 차례 듣다 보면, 많이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알게 된다. 서당께 몇 년이면 풍월도 없는다. 그런 것처럼 자꾸 듣다 보면, 그때 그 사건은 그랬었구나, 라고 알게 되죠. 83년도 여름에는, 7연대가 해안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해안방어를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13대대는 해안방어를 하고, 2대대는 5분 대기 또는 30분 대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대기가 5분 안에 즉각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대병력인 30분 대기는 30분 안에 출동을 하고, 그래도 좀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사건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해안방어를 7연대가 하고 있다면 3연대 2연대가 출동을 하겠죠. 그런 식인데, 어느 날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고, 그때가 8월 초로 알고 있는데, 7연대에서 해안방어를 하다가 무장공비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비들을 다 잡았는지 알고 이렇게 쫙 시체를, 무장공비가 사살됐으니까 그 시체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시체에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제 팔이 있는데 몸은 없다.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생존한 공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밤에 그 공비를 사살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체의 그 신체 부위가 짝이 안 맞아. 그래서 낮이 지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3.2대대가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발생된 거죠. 이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고 났는데 갑자기 그 비상이라 그러면서 그 단독무장이겠죠. 단독무장을 하고 이제 60 트럭이 이제 쫙 와가지고 60 트럭에 딱 올라탔더니 막 실탄을 나눠주는 거죠. 비상 상황이다. 실제로 간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중대 총원은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좀 얘기를 해준 이제 이 얘기를 잘 다시 설명해 준 선임이 M60 탄약수였는데 그때 이제 일병이었죠. M60은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탄약수 2명이 있고, 그런데 탄약수 2명이 탄통을 2개씩, M60 탄통을 2개씩 들었다고 하니까 실탄을 제가 뭐 탄통 하나에 실탄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A4 용지 크기의 면적에 이렇게 좀 두툼하죠. 그 실탄통이. 이제 그런 실탄통을 탄통을 2개씩 들었다고 하니까 M60 하나에 그 탄통을 4개 정도? 그러면 이제 실탄을 엄청 많이 지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M60을 타고 약 1시간 정도 갔다 그러는데 월성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그 근처 어디로 출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기 전에, 여름이니까 해지기 전이면 이제 8시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8시 전에 이제 어느 곳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이제 지형이죠, 지형이 어떻게 된 곳이냐면 앞에 이제 도로가 있고 이제 절개지를 깎아서 가운데가 이제 도로가 난 그런 지형이었는데 이제 우리 6중대, 3.2대대 6중대가 맡은 곳이겠죠. 앞에 이제 도로가 있고 이제 큰 산을 깎아서 가운데를 깎아서 도로를 냈고 이제 이쪽 편에 그 절개지 이쪽 편에 배치를 붙었는데 이제 반대편은 또 절개지가 있고 산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예상 도주로 공비가 만약에 도주를 한다면 이쪽으로 도주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산이 있고 절개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 이쪽 절개면이 있고 이제 이쪽에 배치를 이제 붙었는데 이 60을 이 절개면 쪽에 이렇게 이제 거치를 한다 그러죠. 총을 이제 거치를 해놓고 반대편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얘기를 해준 선임이 탄약수라 그랬는데 이 탄약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공비가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온다면 내가 너무 노출이 돼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절개면이라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차라리 요 산 너머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비가 산을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뭐 도로 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7, 8부 능선에 60을 딱 이제 거치를 하고 배치를 붙었다. 이제 배치의 간격 이제 그 뭐 60이 있고 또 다른 사병들 소대별로 이렇게 쫙 배치를 붙었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 몇몇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쫙 붙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배치를 붙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그 선임의 말로는 마치 좀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공비가 넘어올지도 모른다. 넘어오면 공비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보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제 사살을 해라. 소리가 나고 그러면 잘 보고 공비라고 판단되면 사살해라. 이제 무조건 사살해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공비가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치 붙은 이제 우리 이제 병사들은 엄청난 긴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나 들짐승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고, 근데 이제 8시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새소리나 들짐승 소리 그런 게 많이 났다 그래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엄청 긴장을 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이 곤두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배치 붙었던 어떤 병사든지 누구든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밤새 근무를 쓴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동이 이제 좀 훤하게 이제 5시쯤 이제 동이 트죠. 5시 전후에 이제 여름에는 5시 전후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이제 동이 터서 이제 식별, 이제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게 식별이 가능할 즈음, 갑자기 어떤 한 병사가 중대장님 하면서 이제 소리를 치면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총을 사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어두운 밤이었으면, 그러니까 4시쯤이나 됐다 그러면 그 병사를 향해서 누군가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날이 좀 밝아서 이제 우리 중대 인원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이제 아무리 긴장을 하고 있어도 우리 중대원인지 알고 그 사람이 이제 중대장님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막 크게 뛰어내려왔으니까 도로 있는 쪽으로, 아차하면 쏠 뻔했지만 그래도 식별이 돼서 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우리 선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는데, 조금만 어두웠어도, 식별이 안 됐어도 사격을 했을 것이다. 이제 아슬아슬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한 사람만 쐈어도 다른 사람도 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소리치면서 뛰어내려온 병사가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재밌다고 할까? 아니면 좀 웃긴다고 할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긴박했겠지만, 이제 이 소리친 병사는, 자기가 똥을 싸다가, 이제 똥을 싼 이유는, 똥이 마려우니까 똥을 쌌겠지만, 사실 이제 밤새 이제 똥이 마려웠는데, 이제 좀 긴장도 되고 무서웠을 수도 있죠. 간첩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 자리에서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똥을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좀 환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좀 자기가 근무하던 자리, 이제 혼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좀 7, 8분 능선에 있었는데 밑에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7, 8분 능선이었다면 3분 능선
4분 능선 정도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렇게 똥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간첩이 나타났다는 거죠. 간첩이 나타났는데 간첩이 3명이었는데 3명이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오고 있었다. 그리고 똥 싸는 자기랑 딱 눈이 마주쳤다. 근데 이제 서로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똥을 싸도 똥 싸는 모습까지는 다 안 보이고 나무에 가려서 이제 뭐 얼굴만 보인다든지 이제 간첩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똥 싸는 것이 다 노출이 안 되고 이제 나무에 가려서 얼굴만 보이고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똥을 싸고 있으면서 딱 봤고, 근데 이제 무장공비 3명이 이제 총을 겨누고 오면서 경계를 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랬는데 눈이 마주치는 즉시 서로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똥 싸는 걸 모르고 이제 얼굴 쪽만 보였겠죠. 그쪽에서 이제 무장공비가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조용히 옆으로 가더니 후다닥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똥을 싸다 말고 뭐 똥을 닦았는지 뭐 어땠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똥을 다 쌌는지도 모르고 똥을 싸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장공비가 후다닥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뛰어서 내려왔다. 소리치면서 중대장님 하면서 소리치면서 왔다는 거죠. 무장공비가 이제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소리치면서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중대원들을 다시 집합시켜서 무장공부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진짜로 봤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주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 쪽을 이제 추적하거나 수색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준 선임은 이제 일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아니면 이제 몇 명씩, 대여섯 명씩 이렇게 이제 탐색, 이제 수색, 정찰 뭐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리고 이제 추적한다고 하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그쪽 간 방향으로 이제 중대원 총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월 달이라 수풀이 엄청 우거져 갖고 이제 간첩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사격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개지에서 밤새 근무할 때 이제 배치부터 있을 때보다 더 긴장을 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진짜 그 간첩과 마주쳤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내내 수색을 했는데 그 간첩의 흔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낮에 대대장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제 진짜로 진짜 제대로 진짜 공비가 있었을까, 아니면 잘못 본 것이었을까. 그러는데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이다. 아니다. 진짜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 봤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헛것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밤새 긴장을 하다가 똥이 마려서 똥을 싸다가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헛것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평소에 정신을 잘 차리고 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겁도 많고 좀 믿지 못할 사람인가. 이제 좀 겁이 많은 사람은
헛것이 잘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튼 진짜로 간첩을 보았는지 아니면 못 봤는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간첩이 아니고 이 사람이 헛것을 본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더 크게 확대가 안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봤다라고, 신빙성 있다라고 말하는 분은 이제 간첩을 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 간첩들이 한국 육군 복장을 하고 M16 총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살된 그 공비들을 보면 복장이 육군 복장에 M16 총을 갖고 있었다,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간첩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M16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 것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 거죠. 신뢰할 만도 해, 진짜로 봤을 수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또 이제 신뢰를 못하는 사람, 그거 첫 거 본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얘기로는, 나중에 이제 사살된 무장공비의 시체를, 이게 처음에는 짝이 안 맞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짝이 다 맞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공비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 짝이 안 맞아서 도주한 공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 찾아서 맞춰보니 시체의 신체 부분들이 다 짝이 맞았다. 그래서 더 이상 도주한 공비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 공비가 도주한 공비가 진짜 더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 어떤 간첩 사건이 무장공비 사건이 확장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헛것을 보지 않았을까. 이제 헛것을 본 경험, 이제 엄청 긴장을 하면 헛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예도 있고, 이 얘기를 이제 해준 선임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러 선임이 했었지만, 저에게 좀 자세히 해준 선임이 10월 달에 이제 휴가 갔다 들어오는데,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오는데, 고속버스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쯤에 휴가를 나가면 동정복을 입죠. 해병대 휴가복. 여름에는 이제 하정복이 있고,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제 동정복을 입고 나가는데, 10월 달이니까 이제 동정복을 입고 휴가를 마치고 이제 부대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고속버스 차 안에 여름 하정복을 입은 해병대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정복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로 간첩을 잡은 사람이다. 이제 7연대 병사였는데, 그러니까 7연대 소속이었는데, 간첩을 사살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몇백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 거액을 받고,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직접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집 근처에 학교 운동장에 내렸겠죠. 헬기 타고 직접. 그 다음에 휴가를 6개월 받았는데, 휴가하는 동안에 간첩 잡은 증언이라고 할까? 강의 같은 것을 종종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때도 해안방어를 할 때
그때나 또 이제 또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해안방어 근무를 할 때 이제 또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간첩을 잡으면 돈을 많이 받고 보상금을 받고 6개월 휴가에 헬기 타고 집에 간다. 그래서 근무를 잘 서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죠. 이 시간에는 그 월성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에피소드, 7연대가 해안방어를 했지만 그 3위대대가 간첩을 잡으러 갔었던 얘기, 그리고 그때 일어났었던 좀 재밌는 얘기, 재밌는 사건, 똥 싸다 마주친 무장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